유럽 전역을 피로 물들인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그의 명령 하나에 수백만의 목숨이 사라지던 시절. 하지만 그런 그가 단 한 사람을 죽이지 못해 길길이 날뛰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히틀러의 분노가 향한 곳은 바로 이곳, 발칸의 험준한 산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령이라 불리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최정예 부대를 동원한 7번의 대규모 암살 작전. 히틀러는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번번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늘 히틀러가 결코 죽이지 못했던 그 남자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의 이름은 요시프 브로즈, 훗날 티토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그는 평범한 금속 노동자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병사로 참전한 그는 전쟁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겪었고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바꾼 러시아 혁명을 목격하며 공산주의 사상에 깊이 빠져들게 되죠.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핵심 인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앞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1941년 히틀러의 군대가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하자 티토는 마침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는 파르티잔이라 불리는 강력한 저항군을 조직했습니다. 죽음의 파시즘, 자유를 인민에게라는 구호 아래 그들은 나치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르티잔은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무기와 부족한 보급,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자유를 향한 불굴의 의지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출귀몰한 게릴라 전술로 독일군을 괴롭혔습니다. 철도를 파괴하고 보급로를 끊고 순식간에 나타나 타격을 입힌 뒤 사라졌습니다. 이 보고는 베를린의 히틀러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산적대 정도로 여겼던 저항 세력이 그의 발칸 반도 전략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틀러는 분노했습니다. 그 유령 같은 티토를 당장 잡아오라. 그의 특별 명령이 떨어졌고 인류 역사상 가장 집요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대공세, 바이스 작전. 독일군은 파르티잔을 네레트바 강가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든 다리는 파괴되었고 퇴로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던 순간 티토는 상상도 못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파괴한 다리 옆에 다시 다리를 건설한다. 독일군은 이것이 주력 부대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라고 판단, 병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 티토와 주력 부대는 강을 건너 포위망을 뚫었습니다. 두 번째 대공세, 슈바르츠 작전. 12만 명의 추축국 군대가 2만 명의 파르티잔을 수트예스카 계곡에 가뒀습니다. 이 전투에서 티토는 폭탄 파편에 맞아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기적적으로 포위망을 돌파했습니다. 수많은 동지를 잃었지만 파르티잔의 핵심 전력은 살아남았습니다. 연이은 실패에 히틀러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티토의 목만을 노린 특수 암살 작전이었습니다. 작전명 레슬슈프룸, 우리말로는 기사의 도약. 체스에서 기사가 상대의 허를 찌르듯 티토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독일 정보부는 첩보를 통해 티토의 사령부가 보스니아의 작은 마을 드르바르의 한 동굴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작전 지휘는 무솔리니를 구출해 명성을 떨친 오토 스코르체니가 맡았습니다. 그는 최정예 SS 공수부대를 이끌고 티토를 생포하거나 사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944년 5월 25일, 바로 티토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새벽 옆 드르바르의 하늘이 독일군 수송기의 굉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SS 공수부대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티토의 동굴 사령부 바로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글라이더들이 착륙하며 중화기를 쏟아냈습니다. 완벽한 기습이었습니다. 티토는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수의 경호병력이 동굴 입구를 막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최정예 독일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순간 티토는 동굴 바닥에 있던 비밀 통로를 통해 절벽 아래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밧줄 하나에 목숨을 건 탈출이었습니다. 그가 탈출할 시간을 벌어준 것은 근처에 있던 파르티잔 사관학교의 어린 생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변변찮은 무기만으로 독일군에게 달려들어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독일군이 동굴에 진입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공간과 티토가 막 벗어던진 새 원수복뿐이었습니다. 유령은 또다시 사라진 후였습니다. 티토는 며칠간의 추격전 끝에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히틀러의 가장 야심찬 암살 작전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히틀러는 불같이 화를 내는 대신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도대체 왜 이 한 사람을 잡지 못했던 걸까요? 첫째, 그는 철저히 민중 속에 있었습니다. 파르티잔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유고슬라비아 민중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정보를 숨겼습니다. 둘째, 그는 지형의 대가였습니다. 독일의 기계화 부대가 힘을 쓰지 못하는 험준한 산맥과 깊은 숲은 파르티잔에게 최고의 아지트이자 방패였습니다. 셋째, 연합군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면했지만 파르티잔의 성과를 본 처칠과 연합국은 무기와 보급품을 지원하며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티토를 잡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티토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후 35년간 유고슬라비아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과 소련,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비동맹 운동을 이끌며 냉전 시대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독재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에게 끝까지 저항했던 유령은 살아남아 한 나라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에 맞선 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히틀러가 결코 죽이지 못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